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소화기내과의 신운건입니다. 프로들은 놓치는 게 있거나 실수하는 거를 제일 극도로 싫어하죠. 더구나 의료는 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환자를 파악하거나 내가 어떤 결정을 해서 치료를 결정을 할 때 그게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환자가 상태가 어떤지,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나는 앞으로 환자에 도움을 줄 건지, 이런 거를 이제 판단을 할 때 미리 환자의 차트를 정리하는 거를 제일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술할 때도 많이 꼼꼼하신 편이기도 하고요. 진료 보실 때도 진료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예약된 환자분들 차트를 미리 다 리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환자가 있다거나 그러면 미리 연락해서 진료를 좀 땡겨서 보게 한다거나, CT 결과를 보시고 호흡기내과 질환이 의심된다거나 비뇨기과나 탁과 진료 질환이 의심된다 하면 교수님 진료 보실 때 그과도 같이 볼 수 있게 의뢰해 주셔서 환자분들이 좀 편하게 진료를 보실 수 있게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건 다 교수님이 아주 꼼꼼하게 환자 파악을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 환자 이렇게 정리하는데 좀 복잡한 환자는 신환이나 복잡한 환자는 한 10분 정도 돼요. 그러면 환자가 10분 동안 밖에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은 뒤에 이제 난리가 나죠. 뭐 빨리빨리 또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이거를 미리 해놓으면 이제 딱 보여주고 설명해 주면 되죠. 내가 계획했던 거. 모르는 거는 또 다른 과에 물어봐야 되고, 여기다가 진료를 보내든지 뭐 해야 되고. 근데 결과를 미리 모르면 진료실에 앉아서 해결을 해야 되면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다음에 또 한 번 더 오시라고 해야 되고, 이런 이제 단점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실수하는 거를 아주 극도로 싫어하죠. 특히나 이 의료 쪽은 그런 실수로 인해서 환자한테 해가 되면 또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저는 완벽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헬리코박터는 세균이잖아요. 근데 이 세균이 정말 교묘한 놈이에요. 우리가 균이 감염이 되면 열이 나고 뭐 아프고 이래서 빨리 알아차려서 항생제를 빨리 투여를 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위에 조용히 살면서 오랫동안 감염이 되면 위에 위암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세균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더 간 거죠. 그런데 이제 균이니까 항생제를 주게 되는데 항생제가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75세 넘는 분들은 복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꽤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봐야죠. 어떻게든 위암을 발생을 줄여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제 헬리코박터를 관심을 갖게 됐고, 우리가 이제 암 예방에는 있는 거를 빨리 찾아서 생존율을 높이자, 이런 게 이제 2차 예방이고, 1차 예방은 암 발생 자체를 줄이자, 이런 게 이제 1차 예방인데, 우리나라는 주로 2차 예방에 힘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1차 예방도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헬리코박터를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위암이 생기면 고전적으로는 위에 3분의 2 가량을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소장에다가 이어 붙이게 되죠. 그런데 어떤 암, 특히 초기암 기준이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도려내기만 해도 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우리가 내시경으로 도려낼 수가 있습니다. 병변의 주위를 내시경 칼로 이렇게 절개를 하고 그거를 포 뜨듯이 이제 걷어내야 되는 거라서 한 3박 4일 정도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장점은 그거죠. 수술에 비해서 회복이 빠르고 위를 그대로 보존하고 겉에도 상처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추적 검사를 잘 해야죠.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은 위를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 또 혹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또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됩니다. 조기암은 완치를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무엇으로 치료를 하든 뭐 이쁘게 뛰고 조금 뛰고 뭐 상처 안 나게 뛰고 환자를 편하게 해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기 위암은 완치, 병을 아예 없애는 거죠.
ESD 할 때 환자를 재우고 합니다. 진정 내시경을 시작을 하면 환자가 숨을 잘 쉬는지를 면밀히 봐야 돼요. 그거를 미리 판단을 해야 돼요. 아, 이거는 산소 포화도가 지금은 정상이지만 떨어지겠다. 그러면 이제 조치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병원은 그거를 숙련된 간호사들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치료 내시경 할 때는 수면 감시만 하는 간호사가 옆에서 붙어갖고 환자 숨 쉬는 걸 보고 산소 포화도 보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산소 포화도만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들이마실 때는 우리가 공기 들이마시고 나올 때는 주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잘 나오는지 감시하는 장치를 구입을 했어요. 이산화탄소가 잘 나오고 있어야 이게 숨을 잘 쉬는 거다. 산소 포화도는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CO2, 이산화탄소가 안 나와요. 그럼 이제 환자는 숨을 안 쉬는 거죠. 1, 2분 있으면 이제 산소 포화도 떨어지겠다.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조치를 또 미리 하는 거고. 영상연구에서는 주로 영상 강화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을 해서 환자들의 진단에 꽤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이제 80배까지 확대되는 확대 내시경도 가능한 그런 내시경을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시경은 항상 저는 처음 시작하는 후배 의사들한테도 뭐를 강조하냐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진 찍어줄 때처럼 정성스럽게 찍어야 된다. 정성스럽게 찍어야 되는 이유는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죠. 우리가 내시경 사진을 촬영하는 이유는 나도 보지만 동료 의사도 봐야 되고 동료 의사 중에는 수술하시는 분, 그다음에 영상의학과 선생님, 그다음에 병리과 선생님, 또 요즘에는 워낙 의뢰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다른 병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잘 찍어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교수님께서 영상을 많이 찍으시면서 옆에서 저희한테도 많이 알려주시고 하십니다. 제가 ESD 시술을 여기 병원에 입사해서 배운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때 시술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점이 많았습니다. 끝나실 때 이게 왜 하는 건지, 어떨 땐 필요한 시술인지까지 끝나고 나서까지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서 많이 감동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교수님과 ESD 시술을 들어갈 때마다 교수님께서 옆에서 든든하게 잘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괜찮다고 격려해 주시면서 제가 좀 내시경질 간호사로서 뿌듯함도 느끼고 그리고 더 든든하고 사명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토가 철들지 말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초심을 잃지 말자,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혼자만의 생각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주변에서 공부하고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를 수도 많고, 그런 학생들이 이제 아파서 병원에 오면 잘해주고 싶죠. 위로도 해주고 농담도 하고 그다음에 공부하지 말라고도 하고 건강이 먼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학생들은 조금 더 잘해주려고 하고, 노인분들이 급격히 많아졌어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잘 이해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차트를 미리미리 다 정리를 해 놓고 진료실에서는 환자를 이해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전문 용어보다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수준에 맞춰 갖고 설명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조금 더 잘해 드리고 싶은 환자분들이 많죠. 우리가 서비스업이지만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어요. 환자가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해서 뭐 하기 싫은 것가 있을 텐데 그것도 하게 해야 되고, 친절하지만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환자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하려면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충분히 알아듣게,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 그다음에 환자를 이해시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명의라 함은 비교급이 들어가요. 어떤 사람이 명의면 어떤 사람은 명의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비춰지면 나쁜 의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들 똑같은 의사라고 보는데, 그래서 누구를 높게 올리면 낮아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명의가 아닌 것 같다. 그냥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평범한 의사가 아닐까, 의대생을 가르치는 그냥 평범한 교수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명의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보통 저희 병원에서 가족이나 직원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교수님이 신홍권 교수님이실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마찬가지로 저희 가족이 아프다거나 뭐 검사가 필요하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교수님이 신홍권 교수님이시고, 교수님이 이거 영상 찍는다는 얘기 나왔을 때 자기는 명의 아니라고 왜 찍어야 되냐고 약간 투덜투덜 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명의가 맞습니다. 충분히 찍으실 만한 그런 의사 선생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흔히들 말하는 명의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몸이 불편하실 때 찾아오시면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